안녕하세요. 경제 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네, 날짜는 21년 3월 22일부터 3월 26일. 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아파트 오르자 중대형 오피스텔 몸값도 껑충, 주거용 오피스텔 풍선 효과, 자금 계획서 안내도 되고 대출도 가능. 지난달 0.54% 올라 역대 최대, 재건축 힘들고 세금 중과 가능성, 단점 많아 추가 상승 미지수. 중대형 수도권에 조형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오피스텔의 몸값이 뛰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오피스텔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등 단점이 있어 계속 오를지는 미지수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크기의 중대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흔히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가격이 강세다. 거실 안에 방 두세 개와 거실, 주방 등을 갖춰 아파트와 내부가 비슷한 점이 부각되고 있다. 대출 등 각종 규제가 아파트보다 덜한 점도 장점이다. 오피스텔은 정부의 강도가 높은 아파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아파트 담보비율 인정, 담보인정 비율 LTV는 9억 원 이하면 시세 40%로 제한되고 초과분은 절반인 20%로 내려간다.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받을 수 있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규제 지역에서도 LTV가 70%까지 적용된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청약할 때는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장점이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즉 아파트 한 채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종부세를 매길 때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한다. 게다가 오피스텔은 기존 용적률이 높다는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 않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아파트 규제가 심해지면서 대체제인 오피스텔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다만 전용률이 낮고 내부 평면도 아파트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추가 상승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10조 내다 판 기관 외인 기아차 네이버 샀다. 기아차 첫 전기차 EU6 공개 쌍끌이 매수 5.7% 상승. 네이버도 사상 첫 40만원 돌파. 시장 출렁일 땐 모멘텀에 집중. 관광 수요 회복, 호텔 신라 주목, 보복 소비 기대로 LG전자 수혜.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급강하면서다. 시장 금리에 따라 매일매일 오르는 종목군도 달라지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집중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 외국인 등 큰손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매매 패턴은 지난 일주일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들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 집중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에 집중했다. 시장 전체로도 매매 포지션이 엇갈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9조 7,368억 원치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10조 9,468억 원치 사들였다. 큰 손들은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일부 종목들은 사들였다. 반면 개인들은 기아차를 가장 많이 팔고 배터리 3사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실적 개선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차를 뽑았다.
기아차의 경우 고가 모델 확대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기 민감주로는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현대일렉트릭을 꼽았다. 하나금융투자는 경기 민감주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단기 투자 유망 10선을 소개했다. LG전자가 대표적이다. 억눌렸던 소비가 가전과 TV, 특히 화면이 큰 프리미엄 TV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건설도 추천 목록에 포함됐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해외 사업 비중이 40%로 가장 높고 올해 주택 공급 물량도 5만 가구로 대형사 중 가장 큰 증가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금융 분야에서 메리츠화재와 BNK 금융지주, 소비주에서는 GS 리텔이 추천주로 꼽혔다. 업종으로는 비철목재, 화장품, 의류, 반도체 등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롯데케미컬, OCI가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성장주 주춤하니 배당, 소형 가치주 약진, 다시 주목받는 팩터 전략, 기업 규모, 변동성 등 기준 따라 종목 선별 투자 전략, 수익률 호조, 소형주 ETF 한 달 수익률 20%. 국내외 금리가 오르고 지수가 혼조세를 이어가자 저평가된 가치주나 소형주 등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낼 만한 특정 요인에 집중 투자하는 팩터 전략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팩터 전략은 배당, 퀄리티, 사이즈, 밸류, 저변동성, 모멘텀 등을 잣대로 선별 투자해 지수를 뛰어넘는 스마트 베타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몇 년간 저금리로 성장주 주도의 장세가 지속되면서 팩터 전략은 투자자 관심이 멀어졌지만 올 들어 미국을 시작으로 가치주와 소형주, 배당주 등이 반등하자 다시 팩터 전략을 쓰는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시가총액이 다시 소형주에 투자하는 사이즈 팩터도 올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블랙록에 따르면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밸류와 사이드 팩터가, 확장 국면에서는 모멘텀 팩터가 양호한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올해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팩터는 배당 전략이다. 박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배당 전략은 저금리 시대에 각광을 받지만 최근엔 금리가 오르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 대한 우려가 커져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천 맴도는 코스피 2분기 바닥론 솔솔, 증시 발작 부른 금리 급등세 진정, 국민연금 등 국내 주식 확대 호재, 외국인 순매수 전환 조짐 보여 2분기부터 주당 순이익도 상승, 하반기 대세 상승장 재현 기대. 코스피 지수가 2개월 넘도록 3천선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올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40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사자로 일궈냈던 개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2분기에 반등장이 나온 뒤 하반기까지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조정장의 주요 원인이었던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고 한국 기업의 이익 추정치도 늘어나 밸류에이션 부담도 덜 것이라는 게 주요 근거다. 국민연금 등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외국인 순매수 전환 조짐도 긍정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충격파는 갈수록 약해질 전망이다. 페드의 장기 정책 금리 전망을 봤을 때 단기적인 금리 상단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다. 김용구 삼성증권연구원은 장기 정책 금리는 3월 기준 연 2.5% 정도인데 30년 만기의 상단은 정책 금리와 함께 움직인다며 30년 만기와 10년 만기 국채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0.63%포인트라는 걸 고려하면 10년 만기 금리의 단기 상단은 연 1.86%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최근 유가증권의 목표 주가 지수를 3200에서 3700으로 올린 것도 EPS 상향 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조익재 하이투자 증권영 전문위원은 2분기부터는 그동안 덜어올랐던 주당 순이익 EPS가 오르면서 유가증권 시장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코스피 지수는 3,5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도 있다. 통상 외국인이 코스피 200 선물지수 선물 60일 누적 순매매 계약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6만 건의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3월 말 외국인의 60일 누적 순매도 계약 건수는 6만 건을 넘어섰다. 선물 시장에서 매도 정점에 다가갔다는 분석이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2분기 현 선물 시장에서 급격히 매수세로 전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충분히 8만 건 팔았다는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홍 그로스힐 사상운영 대표는 전 세계 증시 가운데 한국 증시만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시장은 없다며 금리가 안정되고 기업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면 하반기에는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 역사에서 강력한 대세 상승장은 86년에서 89년, 2003년에서 2007년 두 번 나타났는데 이때 모두 4개월 동안 15% 이상의 하락세를 보인 뒤 올랐다며 2분기 중반까지 조정을 이어가다가 각국의 부양책 효과를 토대로 강력한 상승장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15%라 하면은 현재 지수로는 한 2,900, 한 1,900 안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4개월 정도 조정받는다고 하면 한 5월 중순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합면 파월 과도한 인플레와도 대처 수단 있다. 완전한 경기 회복 아직 멀어 정책적 지원은 계속해야. 옐런 내년에는 완전 고용 가능. 널뛰던 채권 시장 빠르게 안정. 페드 이사 보복 소비 기저효과 내달 물가 일시적 폭등 경고.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과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올해 미국 경제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23일 화성에서 열린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자리에서다.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은 지난 3월 제정된 코로나19 구제 법안에 따라 분기마다 의회에 출석해 경기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파월 의장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지만 특별히 심각하거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잠깐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 회복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책당국 수장들 회복세 탄탄. 파월 의장은 경기 상승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지만 완전한 회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며 과도한 물가 상승이 현실화하더라도 우리는 대처할 수단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페드는 이날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금융 관련 위원회를 2개 신설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기후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룰 조직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 관련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페드 이사가 한 4, 5월에 물가 2% 초과할 수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